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유니온이라는 부속품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유니온도 방향이 있나요? 어떤 선생님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없다라고 가르쳐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엄연히 말하면 이 유니온이라는 부속품도 방향은 있습니다. 유체의 방향이 있어요. 그 유체의 방향에 알맞게 체결을 하는 게 옳겠죠. 근데 뭐 시험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규정상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따져버리면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려들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배제시키고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이런 거 엄밀히 따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독관 분들 중에서는. 자, 그래서 요 유니온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방향을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유니온을 한번 풀어보면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풀어보면 이 유니온은, 자, 요쪽에 이제 나사만 있는 부분, 순나사 형태로 나사만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음새죠, 이음새. 요거를 체결나사 혹은 뭐 카플러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카플러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카플러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패킹이 들어가는 건데, 자, 요 카플러가 이렇게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유체의 방향은 카플러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결 나사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유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니온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거는 25회, 요 방금 설명드린 거 20회인데, 자, 25회도 똑같겠죠. 이렇게 풀어보면 유니온의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카플러가 있는 쪽이 패킹이 들어가는 거고, 카플러가 없는 쪽이 이제 패킹이 없는데, 이때 유체의 방향은 어떻게? 카플러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도 맞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맞는데, 정확히 좀 더 정확하게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녀석은 일단 체결을 시킬게요. 그리고 제가 임의로 방향을 표시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좋게. 자, 카플러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임의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둘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체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뜻이고, 20A도 마찬가지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다 그려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유체의 방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생각보다 공을 많이 들였어요. 자, 그래서 유체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죠.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였어? 카플러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간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유체 방향이 이렇게 흐를 때, 자, 화면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때 이 카플러를, 체결 나사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확한 원리입니다. 유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예요. 왜 그러냐? 이거를 예를 들어 반대로 이렇게 결속을 시키잖아요. 그럼 유체가 이렇게 흐를 때 유체의 압이 너무 세버리면 이게 밀면서 이렇게 풀려버려요. 이해 가세요? 밀면서 이게 왼쪽으로 쫙 풀려버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조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여 놨다라고 치면은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도 우리가 요거를 반대로 했을 때보다 풀릴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오른쪽으로 조여지니까 유체 방향과 같아져 버리는 거죠. 물론 유체 압력이 너무 세버리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론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상 그렇게 한다라고 무조건 이제 압에 견디는 건 아니고, 요렇게 체결하는 게 원리상 압에 견디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유체의 흐름 방향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카플러가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립이 되게끔 유체 방향을 설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돌리다 보니까 방향이 지워졌는데 다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카플러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체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당연히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플러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좀 보이죠? 카플러가 있는 쪽, 없는 쪽입니다.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유체 방향이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상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논란이 발생합니다. 쌤, 그렇다면 에너지 도면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최근에 공개된 에너지 관리 기능사 공개 도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도면을 갖고 오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일단 유체가, 요거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수압 테스트, 수압 시험을 하게 되면 이 T 쪽으로 유체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체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거, 시작점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체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건 알겠어. 근데 유체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봐야 할지, 이쪽 위쪽으로 흐른다고 봐야 할지, 이거 도통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니온의 방향을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설치할지 감을 못 잡는 거야. 그쵸? 이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있다라고 칩시다. 보일러가 있으면 송기관과 환수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송수주관, 그리고 환수관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전기 보일러라고 치고요. 송기관과 환수관이란 게 존재합니다. 그럼 송기관은 뭡니까? 전기를 보내주는 관이에요. 그리고 환수관은 뭐예요? 전기가 방열하고 나서 이제 응축수로 변하면 그 응축수를 보일러로 환수시켜주는 관을 환수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송기관이라는 거는 공급관이면서 고압의 전기를 치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송기관의 직경이 요 밑에 있는 환수관보다 작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수관 같은 경우는 방열이 끝난 응축수가 되돌아와야 되죠. 이때 관의 직경은 클수록 환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송기관보다는 직경이 커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힌트를 이렇게 주니까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 T가 딱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한쪽은 20A고 한쪽은 25A란 말이야. 통상 보면 이경티를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양쪽 라인을 봤을 때 어디가 송기관이라는 겁니까? 아, 직경이 작은 게 송기관이니 결국 유체의 방향은 20A 쪽, 25A가 아니고 20A 쪽으로 흐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유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서 유니온 쪽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번 도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유니온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체가 돌아서 이렇게 환수되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요렇게 도면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유체의 방향이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도면을 보고 유체의 방향을 판단하는 것까지가 사실상 기능도 평가인데, 요런 거를 이제 우리 수험자들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합격률이 너무 안 나오니까 요런 거는 그냥 편의상 감독관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방향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 도면, 여기 1번 도면이죠. 1번 도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유니온이 위에서 밑으로 방향을 설정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뒤에 있는 도면, 요 6가지 중에 제가 랜덤으로 쫙 4번 도면 걸렸네요. 4번 도면의 유니온 방향도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유체가 공급되는 부분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유체가 들어갈 겁니다. 유체가 들어가게 되면 송기관을 찾아야 되지. 송기관의 직경이 작다라고 했으니 요게 20A, 요게 25A란 말이에요. 그럼 20A 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유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유니온이 있으니까 유니온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 유니온의 방향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살살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봅시다. 맨 밑에 있는 마지막 도면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 6번 도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 도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유체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유체의 방향이 똑같네요. 아까 4번 도면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4번 도면에서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게 A 부분이란 말이에요. A 단면도 여기 있죠? 그러면 A 단면도는
요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가 보는 거야. 우리 작품이 있으면.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배관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체가 들어가서 여기 20A, 25A지만 유체 방향은 이쪽인 건 아시겠죠? 이때 바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T 쪽으로 유체가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세요?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체가 20A 쪽으로 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일로 간다 이거는 좀 어렵죠.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분 방향도까지 보면은 단면도까지 보면은 유체가 20A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체 방향은 이쪽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럼 유니온 여기 있으니까 자 유니온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아하 요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체결 나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쪼여진다라는 거죠. 유체 방향 쪽으로. 자, 이게 답니다. 요게 유니온의 방향이에요.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원분들, 수험자분들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앞으로 요 방향까지 지켜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거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Just let us escape.